안녕하세요. 저는 태극권을 기반으로 우리 몸의 생김새대로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있는 강지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바른 엎드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바른 엎드리기 자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움직임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습득하셔야 될 자세입니다. 이 올바른 엎드리기 자세는 여러분이 다른 어떤 운동을 하든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간에 가장 선결적으로 몸에 습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엎드리기에 대해서 왜 이걸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이 형태, 구조적인 형태가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작용을 해서 그거의 효과로서 무게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 무게를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기능적으로 잘 쓸 수 있게끔 생명체의 구조가 결정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생김새, 즉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주에서 태어나서 생활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를 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저항해야 될 무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 있어도 생명 활동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육지 생명체에게는 이 중력으로 인한 작용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지면이 됩니다. 지면에 우리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조적인 형태가 결정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육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지면을 기준으로 구조적인 형태가 결정되어지고 그 상태대로 태어나서 자라고 죽게 됩니다. 인간은 조금 달라요. 인간은 선천적으로는 사족보행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영유아기 때 훈련을 통해서 이족보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족보행을 할 때는 두 팔이 다리와 함께 이렇게 몸통을 지지해 줌으로 인해서 몸통의 무게를 사지가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그 사지가 몸통을 지지하는 형태인 반면에 이족보행을 하게 되면서 몸통이 오히려 두 팔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족보행을 했을 때에는 우리의 몸통, 즉 가슴뼈, 척추, 내장기관 이런 부분들에 긴장이 쌓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 다리와 팔이 몸통을 지지하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족보행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몸통이 두 팔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면서 몸통에는 긴장이 쌓이고, 그리고 그 긴장이 쌓여서 몸이 이제 점점 굳어가면서 자유를 잃는 거죠. 그러니까 사족보행 때는 몸통이 오히려 자유롭고, 이족보행을 하면서 두 팔이 자유로워진 대신에 몸통이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사족보행을 할 때에는 두 손이 두 손과 이제 몸통의 관계에 있어서 두 손이 기준점인 지면과 맞닿아 있음으로 인해서 몸통에도 올바른 정렬에 대한 기준이 생기게 돼요. 근데 두 손이 땅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몸통은 기준점을 같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을 잃은 이 몸통이 이제 자기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근육에서부터 안에 속근육, 그리고 심지어 내장까지 이제 불균형이 오기 시작하고, 이 불균형 때문에 어떤 부위는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또 어떤 부위는 계속 긴장돼서 같은 형태만을 계속 취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유롭게 긴장과 완화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쓰여지는 곳이 안 쓰여지는 곳이 없게끔 이 몸통 전체가 계속 움직여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기준점을 잃고 자기가 편한 대로만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기능적인 퇴화, 또 내지는 아예 기능적인 탈락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염증도 생기고 그리고 질병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기준점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아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력에 대해서. 그래서 중력이 발생하는 작용 지점인 이 지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 사족보행으로 먼저 태어난 우리의 형태 자체가 사족보행에 적합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면을 기준으로 우리 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는 자세를 통해서 그 기준점을 다시 몸통으로 습득을 해야 돼요. 그 습득을 해서 올바른 정렬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인지할 수 있게끔 몸통에 새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팔 역시 지면을 자꾸 지지하는 버릇을 들여서 내 몸과 몸통을 내 두 팔과 몸통의 관계를 육체 자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엎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체를 놓는 방법인데요. 두 다리 사이의 간격은 골반 너비로 해주시면 됩니다. 골반 너비로 했을 때 이 대퇴골두부터 무릎까지 떨어지는 이 가상의 선이 지면과 수직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너비이고요. 그 상태로 발은 이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가상의 선이 내 무릎과 일직선이 되게끔 이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다리가 골반 너비가 되게끔 놓아주시고, 그래서 발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굽거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게끔 가상의 선을 잘 연결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한번 앉아 보시면 자신의 발꿈치가 엉덩이뼈 살짝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고, 발꿈치가 결국에는 이 골반과 대퇴골두를 이어주는 이 선상에 딱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리는 놓아주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허벅지 라인이 이제 몸통과 90도가 되게끔 골반을 접어주십니다. 골반을 접어주시고, 두 팔의 위치는 내 어깨 라인이 손끝에 오고, 그리고 내 팔목의 위치가 내 가슴의 밑에 라인 정도 이렇게 위치하게끔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손을 말씀드릴 건데요. 손은 이상적으로는 이 너클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내가 바라보는 면에 약간 수직이 될 수 있게끔 놓아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팔꿈치가 옆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실은 팔꿈치가 뒤쪽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놔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손을 바깥쪽으로 양쪽으로 벌려주셔야 되고, 양손의 너비는 자기 어깨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너무 넓어도 안 되고요. 자기 어깨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라인에 이렇게 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손이 이렇게까지 돌아가지 않는다면, 팔꿈치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팔꿈치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 손을 살짝 이렇게 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팔꿈치는 너무 이렇게 힘을 줘서 펼 생각으로 쫙 펴지 마시고, 이건 오히려 뒤로 꺾은 거니까 살짝 팔꿈치를 굽혀줍니다. 자, 이렇게 쓰셨다면, 이렇게 엎드리셨다면 이제 꼬리뼈와 머리뼈가 멀어지게끔 반대 방향으로 쭉 잡아 당겨줍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쭉 해서 턱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턱을 잡아 당겨주시고, 정수리가 이쪽 방향, 꼬리뼈가 밑에 방향을 가리 쪽으로 이렇게 쭉 하고 잡아 당겨주시면 알아서 복근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견갑이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땅바닥을 밀고 있어야 돼요. 엎드린다는 거는 나의 사지로 내 몸통을 지지하는 것이지 기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 밀어주시는데, 이때 손끝과 손바닥 전체가 다 쓰여야 되고요. 손끝에 힘이 없이 그냥 손바닥으로만 이렇게 지지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손목에 부상이 올 염려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이 앞으로 나갔을 때 꺾이지 않도록 손가락 끝까지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체 역시 땅바닥에 붙어있는 이 모든 면, 무릎, 정강이, 발목, 발등, 발가락 끝까지 땅바닥을 살짝 밀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지에서 전달되는 힘이 복근까지 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세를 딱 취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힘이 엄청 들어가고요. 그리고 코어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엎드리기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실은 이 자세가 그렇게 편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감도 잘 안 오시고, 왜냐면 이미 몸이 많이 불균형이 진행이 됐고 많이 망가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다른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이제 제가 선택한 것. 요즘에는 윗몸 일으키기를 통해서 보통 복근 훈련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윗몸 일으키기는 몸이 그 코어가 이미 단련이 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허리만을 써서 이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코어 단련이 전혀 되지 않고 그냥 허리만 계속 아프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정도의 이제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는 그런 운동들인데, 요가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죠. 캣앤카우, 그리고 버드독, 그리고 이제 레그레이즈 홀드, 마지막으로 힙 드러스트예요. 이렇게 4가지 운동법을 제가 오늘 추가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